자, 35번 질문 봅시다. 35번 주제부터 보자. 자, 직원들에게 뭐 통제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체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결정권이라고 할 수도 있어. 하여튼 직원들에게 이런 걸 줌으로써 그들의 에너지, 집중력, 자기 통제력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직원들한테 하여튼 뭔가 자율권을 주는 거지. 뭔가 자율권을 줌으로써 그들의 에너지, 집중력, 자기 통제력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이게 주제. 해봅시다. Simply giving employees, 직원들에게 a sense of agency. 이 글에서는 a sense of agency, 요거를 주체성이란 제 느낌으로 썼습니다. 당연히 a sense of control 밑에 나옵니다. a sense of control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independence, 독립성이지. 약간의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독립성 이런 걸 줌으로써 자, 여기서 a sense of agency라는 단어에 대한 풀이를 옆에 써뒀습니다. A feeling that they are in control. 이게 in control이 뭔가를 통제하고 있는 이런 말이니까 이제 그들이 뭔가 통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 자, 지금 이 that은 자, 요 뒤에 요 문장이 느낌, 감정의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건 동격 접속사. 어떤 느낌이야? 그 감정의 내용이 뭐야? 자, 그들이 느끼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느끼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들이 통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 이렇게 해서 느낌의 내용을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격 접속사. 또 하나 더 있지? That they have genuine decision-making authority. authority는 권한이란 뜻이지. 그들이 genuine, 진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느낌. 지금 동격 접속사를 두 개를 연달아 썼다. 그들이 뭔가 통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들이 진짜 어떤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느낌. 그게 이제 주체성이지. 자, 그런 주체성을 직원들한테 그냥 주는 것만 해도 뭐 할 수 있다? radically, 굉장히 급격하게 can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다. 뭐를? How much energy and focus they bring to their jobs. 자, 요거 밑에 봅시다. 자, 요거 자체는 사실 간접 의문이야. 자, 이렇게 요게 의문사 덩어리겠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they bring to their jobs. 그들이 이제 그들의 직업에, 그들의 일에, 업무에 가져오는지, 얼마나 동원하는지, 그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동원하는지, 하느냐. 이게 직접 의문문이고, 아니, 간접 의문문이고, 이게 직역한 거고, 사실 이거는 이거지. 이 how much를, 봐봐. how much를, 요렇게. the level of.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사실 이걸 물어보는 거지. The level of energy and focus they bring to their jobs. 그들이 그들의 업무에 동원하는, 가져오는 그런 에너지와 집중력의 수준. 그거지. 그러니까 이게 직역인 거. 요 문장에 대한 직역이 이렇게 되고, 이게 의역이 되는 겁니다. 직역하면 어떻게 된다? 자, 그들이 그들의 업무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동원하는지 하느냐. 그게 사실은 그들이 그들의 업무에 동원하는 그 에너지와 집중력의 수준 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 주체성을 주는 것이 뭐 할 수 있다? 급격히 높일 수 있다. 뭐를? 그들이 그들의 업무에 동원하는 뭐를? How much energy and focus 바꾸면 the level of energy and focus. 에너지와 집중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게 결론적인 주제문이었고 어떻게 보면 자, 2010 2010년 연구가 한 스터디가 어디에서 해? 자, at a manufacturing plant in Ohio, for instance. 자,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 주에서 한 그 제조 공장, manufacturing plant니까 한 제조 공장에서의 2010년의 연구는 carefully examined. 자, 주의 깊게 이제 조사를 했어. 누구를? Assembly line workers. Assembly는 이제 조립인 거고, 조립 라인. 한마디로 조립을 담당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을 주의 깊게 조사를 했어. 이 사람들이 누구야? Who were empowered to make small decisions about their schedules and work environment. 자, empower는 원래 동사로는 권한을 주다라는 뜻이야. 권한을 주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됐으니까 권한을 부여받다겠지. 투부정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다. 그러니까 그들의 스케줄과 그 다음에 업무 환경에 대해서 자, 사소한 결정, 조그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그런 조립 라인의 노동자들을 자, 주의 깊게 검토했다. 예를 들어 사소한 같으면은 이제 좀 아주 사소한 이렇게 할 때는 trifle. 이것도 사소한이라는 뜻이고 trifle. 그 다음에 minute.
이것도 사소한이라는 뜻입니다. 사소한. 자, 물론 이 trifle은 좀 더 이제 작은보단 좀 더 사소한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minute는 사실 small보다 훨씬 더 작은 거야. 그래서 뭐 동의어나 혹은 유의어 문제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혹시나 싶어서, 자, trifle 이거는 사소한입니다. 사소한. 그다음에 minute는 굉장히 미세한 이런 말이다. small보다 더 작은 걸 말하는 거다. 좀 혹시나 싶어서, 자, 하여튼 그들의 이제 스케줄과 업무 환경에 대한 사소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그런 조립 라인의 노동자들을 아주 주의 깊게 조사했다. 자, they designed their own uniforms. 자, 이 직원들이, 이 assembly line worker들이 뭐 했다? 자신들의 유니폼을 디자인했고, 그리고 and had authority over shifts. shifts는 뭐냐면은 교대 근무 같은 거 있지. 3교대, 2교대 이런 거 있지. 그런 게 shifts입니다. 자, 교대 근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자, 뭔가 권한, authority, 아니면 control, 이런 어떤 힘과 관련된 이런 단어들 있지. 그러니까 이 힘을 어디에 행사한다라고 할 때 보통 over를 쓴다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통제력, 요거에 대한 권한 이렇게 하는 거야. 뭔가 힘을 발휘할 때, 무언가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 때는 전치사 over를 씁니다. 자, 그들이 자신들의 유니폼을 디자인했고, 그 다음에 교대 근무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었다. 뭐이긴 하지만 뭐인 반면에 all the manufacturing processes and pay scales stay the same. 자, 큰 것들이지. 자, 제조 과정. 제조 공장이니까 무슨 제조 공정이 바뀌면 안 될 거 아니야. 그건 큰 거니까. 그건 경영상의 결정이 되니까. 사실 유니폼이 바뀐다고 해서 별 뭐 그거 없고, 교대 근무 시간, 야, 내가 오전에 할게. 네가 오후에 해. 뭐 내가 오후에 할게. 네가 오전에 해. 뭐 이런 것 큰 차이는 없을 거 아니야. 회사 자체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반면에 모든 다른 어떤 제조 공정, 그 다음에 급여 규모, pay scales, 급여 규모는 stay the same. 똑같았어. 그대로 했어. 자,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자, 따지고 봐봐. 어떤 유니폼 같은 것도 자기의 어떤 패션 같은 걸 드러낼 수 있으니까 자기 딴에는 직원 입장에서는 꽤 큰 거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거지만. 또 교대 근무,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 피해가 없지. 자, 하여튼 이런 사소한 것들만 맡겼단 말이지. 자, within 2 months. 자, 딱 두 달 이내, productivity at the plant, 그 공장에서의 생산성이 increased by 20%. 자, by는 증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쓰는 전치사입니다. 20%만큼 증가했다. 자, 이거 잘 보자. 밑에 설명 보자. 자, 이 with는 원래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학교에서 배우냐면은 동시 상황, 뭐 부대 상황, 분사 구문이라고요. 부대 상황이라고 보통 배운다. 근데 부대 상황이란 게 뭐냐면 부대라는 거는 딸려 있다 이 말이야. 딸려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with라는 전치사는 어떤 거냐면은 항상, 자, 니들이 알고 있는 with의 뜻이 함께란 뜻이지. 함께니까 늘 같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소리야. 그 두 가지 상황은 뭐냐? 주절의 상황, 그 다음에 이 with 요 분사 구문의 상황. 요 두 상황이 with를 통해서 이 두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거를 그냥 알려주는 것뿐이야. 동시에 발생하는 거고 그 관계는 자기가 문맥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냥 쌤은 그리고라고 했어. 뭐 그리고도 될 수 있고 뭐 그래서도 될 수 있고 왜냐하면도 될 수 있어. 그냥 with는 뭐만 나타낸다? 동시에 일어나는 주절의 상황과 이 with 이제 분사 구문의 상황이 동시에 나오는 거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거야. 자, 봅시다. 자, 두 달 내로 어떻게 됐다? 그 공장에서의 생산성이 20%만큼 증가했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뭐 했다? 더 짧은 휴식 시간을 가졌고, 더 짧은 휴식을 취했고, 그 다음에 더 적은 실수를 했다. 자, 여긴 지금 문장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with 뒤에 이렇게, 자, 여기서 먼저 보자. with를 쓰고 명사를 쓰는데 그 명사를 주어라고 생각해. 물론 실제 주어는 아니야. 그냥 사실상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그 뒤에 분사를 쓸 텐데 그 뒤에 분사는 그냥 문장의 서술어, 즉 동사라고 생각해. 자, 그때 여기에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는 요 명사가 이 동작을 하면 현재 분사, 이 명사가 이 동작을 당하면 과거 분사, 이렇게 하면 돼. 자, 지금 현재 분사지. 그러니까 능동 관계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노동자들은 더 짧은 휴식을 취했고 더 적은 실수를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지. 자, 다시 두 달 내로 그 공장에서의 생산성은 20%만큼 증가했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더 짧은 휴식을 취했고 더 적은 실수를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한마디로 마무리 정리. Giving employees a sense of control. 아까 했지 통제감. 자, 직원들에게 통제감을 주는 것이 improved, 개선했다, 향상시켰다. 뭐를? How much self-discipline they brought to their jobs. 자, 이것도 똑같아. 아까 했던 거. 자, 이건 간접 의문문의 형태야, 기본적으로. 직역해 봅시다. 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 통제력을 그들의 업무에 동원하느냐. 자, 그들이 자신의 업무에 how much self-discipline. self-discipline은 자기 통제력. 업무에 얼마나 많은 자기 통제력을 동원하느냐. 이게 간접 의문문의 형태고, 이게 사실은 이 말인 거지. 자, 그들이 자신의 업무에 동원하는 그 자기 통제력의 수준. The level of self-discipline. 아까랑 똑같이 the level of self-discipline. 자, 직원들한테 통제감을 주는 게 뭐를 개선했다? 그들이 그들의 업무에 동원하는 자기 통제력의 수준을 개선했다. 자, 실제로 쓴 건 간접 의문이지만 사실상의 의미는 요거라고 생각하자. The level of self-discipline they brought to their jobs. 자, 여기까지. 자, 36번 주제는 디지털로의 전환도 여전히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는 뭐 종이 같은 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썼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로 바꿔서 뭐 이메일 이런 것도 쓰더라도 여전히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야. 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데이터 센터, 예를 들어 클라우드 같은 거를 이제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당연히 전기 같은 게 엄청 필요하겠지. 근데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원이 뭐다? 화석 연료겠지. 석유, 석탄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해서 그 전기를 가지고 클라우드를 만들잖아. 예를 들어서 이메일 하나를 그 단순히 이메일 하나만 보면은 사실 편지보다 당연히 그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겠지. 별로 악영향을 안 미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이메일에 이제 첨부 파일이 엄청 큰 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이메일을 안 지워. 뭐 10년, 20년 동안 안 지워. 그러면 계속 어떤 클라우드에 보관이 돼 있겠지.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자, 그런 내용입니다. 봅시다. 자, businesses shift some core business activities to digital. 자, 기업들이 디지털로 shift, 전환함에 따라 뭐를? 일부 핵심 비즈니스 활동을 디지털로 전환함에 따라 어떤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such as sales, 뭐 판매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혹은 archiving. archive가 원래 저장소, 뭔가 저장하다 이런 거니까 이제 파일을 저장하는 그런 활동이지. 그런 것 같은 그런 여러 핵심 비즈니스 액티비티즈를 디지털로 전환함에 따라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한다 이 말이지. 자, 요거는 항상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People assume that.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한다?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자,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will be less negative. 자, 앞으로 less는 굳이 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not이라고 생각해 봐봐. 그게 더 편할 거야. 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덜 부정적일 거라고. 혹은 뭐 부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주장한다. 하지만 자, 이거는 1번 이제 통념이지. 디지털로 여러 가지를 바꾸니까 환경에 그래도 악영향을 덜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디지털 그 기업의 활동이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환경을 threaten, 위협할 수 있다. 자, 생각보다 이거 잘 틀리는 사람이 많은데 threat은 명사고 threaten이 동사입니다. threat은 위협, threaten은 위협하다. 자, 여전히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 자, 예시가 나오겠지. 2번이 중심 문장입니다. 자, 일부 사례에서는 the harm of digital businesses, 디지털 기업들의 피해가 can be even more hazardous,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자, hazardous, hazard가 명사로 위험이고 여기 붙으면 형용사가 되지. 훨씬 더 위협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dangerous를 바꿀 수 있을 거고 dangerous 제일 쉬운 단어 위험한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지. 아니면은 뭐 devastating 파괴적인 아니면은 disastrous 이렇게 해도 이제 파괴적인이 되겠지. disaster가 재해란 뜻이니까. 자, 그 디지털 기업들의 피해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자, few decades ago, 한 20-30년 전에는 offices used to have much more paper waste. 자, 회사 이제 사무실들이 훨씬 더 많은
종이 폐기물을 갖고 있었다. 자, you used to는 과거에 그랬었다 이 말이야. 지금은 아니다. 자, used to는 여러 가지 구분하는 그런 설명 방식이 있지. 그거는 요 링크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자, 훨씬 더 많은 종이 폐기물이 있다. Since all documents were paper-based. 왜냐하면 여기 since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because입니다. 모든 서류들이 종이에 기반했기 때문에. 자, since는 두 가지야. 현재 완료 시제랑 이제 여기 있는 문장이 한마디로 이 since는 항상 종속절일 거기 때문에 그 종속절이 속해 있는 주절이 현재 완료 문장이면 이 since는 뭐뭐 이래로 란 뜻이고 현재 완료 문장이 아니라 다른 시제 문장이면 because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여기는 현재 완료 문장이 아니지 주절이. 그러니까 since는 because다. 자, 모든 그런 서류가 종이 기반이었기 때문에. 자, when workplaces shifted from paper to digital documents, invoices and emails. 자, 작업장들이 업무 장소들이 다 종이로부터 디지털 문서 송장, 니들 택배 송장 생각하면 된다. 택배 송장 그리고 이메일로 전환했을 때 it was a promising step to save trees. 자, 여기서 it은 이제 페이퍼에서 디지털 다큐멘트로 전환하는 거. 그것은 나무를 절약할 수 있는 어떤 유망한 조치였다. 하지만 자, 지금 하지만이 두 번 나오지. 여기도 이번에 however, 6번에 여기도 however. 두 개 꼭 기억합시다. 자, 하지만 the cost of the internet and electricity for the environment is neglected. 하지만 비용 혹은 대가겠지. 인터넷과 전기의 비용, 대가지. 뭐에 끼치는? 환경에 끼치는. 자, 환경에 대한 인터넷과 전기의 비용이 대가가 경시되고 있다. 경시된다. 자, 어떤 식인지 봐보자. A recent WeWord report. 최근에 WeWord란 이건 잡지 보고서 이름이야. WeWord란다. Weird 잘못 읽었네. 자, 최근에 Weird라는 그 리포트가 이제 발표했다. declare 뭐 선언하다, 발표하다란 말이지. 발표했다. That most data centers energy source. 자,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 한마디로 클라우드 센터 같은 곳, 그런 곳의 에너지 원천이 뭐다? is fossil fuels. 화석 연료다. 석유, 석탄 같은 화석 연료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를 써야 되는데 그 전기의 소스가 뭐다? 화석 연료다. 그러니까 when we store bigger data on clouds. 우리가 클라우드에 더 큰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실은 어떻다? 더 늘어난 탄소 emissions, 배기가스가 우리의 green clouds를 gray하게 만든다. 자, 늘어난 탄소 배기가스, emission이 S가 붙으면은 배기가스가 됩니다. 늘어난 탄소 배기가스가 우리의 green clouds를 gray하게 만든다. 여기서 친환경 클라우드, 여기서는 구름이란 뜻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그 데이터 센터를 말하는 거야. 그 green cloud를 gray하게 만들어 버린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요인이란 소리지. The carbon footprint of an email. 자, 이메일의 그 탄소 발자국은 더 작다. 뭐보다 우체국을 통해서 전송되는 일반적인 편지보다 더 작다. 사실 여기는 어가 있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메일 한 통이랑 편지 한 통을 지금 비교하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긴 어가 들어간 게 더 좋을 텐데 뭐 이 글을 쓴 사람은 안 썼습니다. 자, 이메일 한 통의 탄소 발자국이 우체국을 통해서 전송되는 일반적인 편지보다 더 작다. 일반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자, 분명히 적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4g의 CO2가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겠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 자, 이거를 full 단어로 쓰면 carbon dioxide. 이게 이산화탄소입니다. 4g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또 그게 그냥 보통 때는 4g이지만 어떨 수 있다? 50g만큼 많을 수도 있다. 50g만큼 많을 수도 있다. 자, 뭐 하면 the attachment is big. 첨부 파일이 크면 attachment. 원래 attach가 붙이다, 부착하다지. 그러니까 attachment는 첨부 파일이 크면 그게 그 이제 탄소 발자국이 50g만큼 커질 수도 있다. 자, it causes 4 grams of carbon dioxide. 그것은
그것은 이메일이겠지. 이메일은 4g의 탄소 발자국을 만들어내고, 자, 여기서 이는 그 4g인 거지. 그 4g이 50g만큼 커질 수도 있다. 50g만큼 클 수도 있다. 여기서는 이메일의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게 좋긴 하겠네. 이렇게 하는 게. 자, 이시 계속 나오니까 이시 뭔지는 정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시 이메일의 탄소 발자국이 우체국을 통해서 전송되는 그냥 일반적인 편지보다 더 작아,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여전히 그 이메일 한 통은 4g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 발자국, 이메일의 이산화탄소 발자국은 50g만큼 커질 수도 있다. 만약에 첨부 파일이 크면. 이렇게 합시다. 요 글은 물론 애초에 36번이니까 순서 문제였잖아. 순서도 잘 보도록 하고, 이런 접속사에 잘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서 문장 순서를 잡아보면 쉽게 잡힐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 자, 1번은 통념.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핵심 비즈니스 활동을 디지털로 바꾸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도 덜 나쁘겠구나. 별로 나쁘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 통념적으로. 하지만 이런 활동이 오히려 여전히 환경에 위협을 줄 수 있단 말이지. 자, 사례. 일부 경우에는, 자, 2번, 3번 봐봐. 점층이다. 디지털 이런 비즈니스 활동이 환경을 여전히 위협할 수 있고, 심지어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디지털 기업들의 피해가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지. 바로 예시다. 한 20, 30년 전에는 대부분이 종이를 썼어. 그래서 종이 폐기물이 많이 나왔어. 근데 작업장들이 이제 종이에서 디지털로 바꾸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아, 그거는 나무를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하지만 지금 4번부터가 예시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더라 하는 예시. 하지만 인터넷과 전기의 대가, 환경에 끼치는 대가가 경시된 거지. 어느 정도로 경시되냐? 최근 이제 Weird라는 리포트가 말하기를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원천이 화석 연료래. 화석 연료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가 클라우드에 더 큰 자료를 저장할수록 오히려 탄소 배출, 배기가스가 더 많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그 친환경이라고 생각했던 클라우드가 사실은 그레이하게 되는 거야. 자, 조금 더 세밀한 예시. 이메일 한 통의 그 탄소 발자국은 분명히 보통 편지보다 더 작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4g의 CO2를 만들고 그 탄소 발자국이 50g이나 될 수도 있어. 첨부 파일이 크면. 여기까지. 자, 37번 봅시다. 주제는 외래종이 생태계에 도입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회색 다람쥐와 붉은 다람쥐의 예시가 나와 있고, 자, problems often arise. 저기 arise입니다. 발생하다. arise 당연히 occur라고 쓸 수도 있겠지. 발생하다. 문제들이 종종 발생한다. arise. rise는 올라가다입니다. 올라가다. 혹은 뭐 뜨다. 그 다음에 raise는 들어올리다, 기르다. raise는 들어올리다, 기르다. rise는 올라가다. 자, 뭐 자동사, 타동사 이딴 거 제발 하지 말고 그냥 뜻을 외워. rise는 올라가다. raise는 들어올리다, 기르다. arise는 발생하다. 자,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뭐 할 때? If an exotic species, 외래종. exotic은 뭐 이국적인이라고 외우기도 하고, 여기서는 외래종이라고 합시다. 외래종이 갑자기 이제 생태계로 도입될 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래종, 뭐 exotic species 혹은 alien species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species는 단수, 복수의 형태가 똑같은 명사야. 그래서 여기서는 on이 붙었으니까 아, 얘는 단수 취급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is입니다. 자, 바로 예시가 나온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Britain's red and gray squirrels. 브리튼의 red squirrels, 그 다음에 gray squirrels가 아주 클리어한 example을 제공한다. 얘네들이 예시다. 자, gray는 출신이 어디냐면 아메리카야. 1870년대에 아메리카로부터 얘네들이 도달했을 때, 한마디로 원래는 아메리카 출신인데 이 gray squirrel은, 근데 이제 브리튼으로 들어왔단 말이지. 들어왔을 때 both squirrel species, 각 이제 그 squirrel 종들은 competed for the same food and habitat. 자, 똑같은 식량과 서식지를 얻기 위해서 경쟁했다겠지. 자, 이 for 대신에 over 이렇게 바꿔서 뭐뭐를 두고서, 자, compete over 뭐뭐를 두고서 경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음식과 서식지를 갖기 위해서 얘네들이 경쟁을 했어. 근데 which
이 which는 앞문장 전체다. 얘네들이 경쟁한 거. 그렇게 경쟁한 게 the natives red squirrel populations. 자, 그 토착 red squirrel 개체군을 under pressure, 압박하에 두었다라는 소리니까 이 종을 압박했다가 되겠지. 자, 이 which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니까 and it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저기 요 단어 경쟁하다. 요것도 경쟁하다고. 과거형은 이렇게 씁니다. 과거형은 이렇게 vie 경쟁하답니다. The gray had the edge. 자, the gray 이제 회색 스코럴은 우위를 점했다. 유리한 점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야. 자, edge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뜻이 가장자리야. 가장자리. 자, 두 번째 칼의 가장자리. 칼날이지. 칼의 가장자리. 칼날. 자, 내가 칼을 쥐고 있다는 소리는 내가 유리한 점, 우위가 있다 이 말이지. 이렇게 확장을 하면 됩니다. 자, gray는 우위가 있었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왜? Because it can adapt its diet. 왜냐하면 the gray 종은 자신의 식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절할 수 있냐?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중간에 끼어든 거고, 예를 들어서 be able to지 이렇게 be able to입니다. 예를 들어 그 gray 종은 뭘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green acorns. green acorns라는 말은 아직 덜 익은 거야. 덜 익은 acorns니까 이제 immature acorn이겠지. immature acorn. 아직 익지 않은 미성숙한 acorn. 이건 반대말. 이것도 반대말. 익은 얘네들은 익은 도토리인 거야. 자, 덜 익은 도토리를 먹을 수 있다. 지금 자, 여기는 과거형. 왜냐면은 이때 1870년대 이야기니까 과거형.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어떻다? 얘네들의 그냥 식생이잖아. 얘네들이 그냥 생물학적 특성이지. 그래서 지금 요거는 현재로 쓴 거야. 이제 그놈이 식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조절할 수 있냐? 이놈은 덜 익은 도토리를 먹을 수 있는 거지. 반면에 the red는 mature acorns. 그러니까 다 익은 그런 도토리만 소화시킬 수 있다. 소화할 수 있다. 자, 지금 어떻게 됐어? 자, 여기서 same food and habitat이었잖아. 그러니까 일단 food의 예시가 나왔어. food에 있어서 이제 유리한 점을 갖고 있지. 그 다음 이제 서식지에 대한 그 우위가 요 5번, 6번 문장에서 나와. 자, within the same area of forest. 자, 숲의 같은 지역에서, 지역 내에서 gray squirrels는 the food supply를, 식량 공급을 다 파괴할 수가 있어. 뭐 하기 전에? red squirrels가 심지어 한 잎이라도 먹기 전에. 아, 요 잘못했네. 4번, 5번 문장이 뭐다? 이제 그 food에 있어서의 유리한 점. 그 다음에 6번 문장이 이 habitat에 있어서 유리한 점. 다시. 자, 4번에서 gray가 유리한 점이 있었어. 예를 들어 얘는 식단을 조절할 수 있단 말이야. 안 익은, 덜 익은 acorn도 먹을 수 있지. 자, 그러니까 red는 지금 익은 것만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숲 지역 내에서 gray squirrels가 식량 공급을 다 파괴해버릴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얘네들이 한 입이라도 먹기 전에 지금 이 gray가 덜 익은 도토리를 다 먹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red squirrels는 거의 먹을 게 없겠지. 여기까지가 이제 food에 대한 우위. 그 다음에 이제 habitat에 대한 우위 봅시다. gray들은 또 자, 더 빽빽하게, 한마디로 밀도가 높겠지. 밀도가 높게. 다람쥐니까 인구 밀도라고 하긴 그렇고, 그 다람쥐들의 개체군 밀도가 더 빽빽하게, 한마디로 똑같은 땅 안에 더 많이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서식지,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조금 달라져도 살 수 있단 말이야.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더 쉽게 살아남았다. 뭐 했을 때? 이제 woodland, 이제 숲이겠지. 숲이 has been destroyed. 파괴되었을 때. 자, have been, has been 합쳐야 뭐다? 요게 돼야 비동사다. 비동사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 비동사고 여기에 과거 분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뭐다? 수동태.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has destroyed 혹은 have destroyed만 돼 있어도 이거를 수동태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야. have been, has been 이렇게 두 개가 딱 합쳐져 있어야 이게 비동사. 비동사 현재 완료 시제. 이게 비동사 현재 완료 시제. 예를 들어 was는 비동사 과거 시제. is는 비동사 현재 시제겠지.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가 돼야 이게 수동태입니다. 아무튼 자, 숲이 파괴되었을 때 이 gray는 여러 서식지에서 살 수 있으니까 숲이 좀 파괴되었어도 그래서 더 쉽게 생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자, 먹이도 얘네들이 다 먹고 그 다음에 서식지가 파괴되고 하더라도 더 쉽게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그 결과 The Red Squirrels는 영국에서 거의
멸종하게 되었다. 원래 뜻은 자, 멸종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거의 멸종하게 되었다. 자, 완전히 멸종한 건 아니지만 거의 멸종하게 되었다 이 말이다. 자, 이것도 순서 내기 아주 좋겠지. 애초에 37번 순서 문제였고, 그 다음에 1번 같은 문장, 1번 같은 문장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기 굉장히 좋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38번 주제부터 먼저 봅시다. 자, 농업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겠지. 농사는 한 곳에서 쭉 지어야 되니까. 자,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면 출산 간격이 단축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뭐 수렵 채집 유목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어? 이제 엄마들이 아기를 업고 다녀야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당연히 아기는 몇 명밖에 못 업지? 한 명밖에 못 업지. 근데 유목 생활하거나 수렵 채집 생활할 때는 계속 사는 곳을 이동해야 된단 말이야. 계속 사는 곳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마다 완전 갓난 애기는 업고 다녀야 되는데 한 명밖에 못 업잖아. 업을 수 있는 건 당연히 한 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자주 낳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은 옮겨 다닐 때마다 두 명을 업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업고 계속 다닐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출산 간격이 단축되는 거지. 자, 출산 간격이 단축되면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고, 자, 또 이 인구가 증가한 거는 농경 사회에 유리하겠지. 왜냐면 농사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야. 요게 주제입니다. 자, growing crops forced people to stay in one place. 자, 작물을 기르는 것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머무르게 만들었다. 자, 농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정착 생활이 이루어진 거지. 자, hunter gatherer들은 수렵 채집인들은 일반적으로 frequently, 자주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 그러니까 그들은 had to be able to. 자,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고, 요거는 뭐뭐 해야 했다겠지. 과거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 했다겠지. 그들은 할 수 있어야 됐다. 그들은 carry, 갖고 다닐 수 있어야 됐다. 휴대할 수 있어야 됐다. 뭐를? 모든 그들의 possessions, 소유물들을 지들이랑 함께 모든 소유물들을 휴대할 수 있어야 했다. Every time they moved.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요거는 whenever로 바꿀 수 있겠지. 뭐뭐 할 때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게 뭐뭐 할 때마다입니다. 자, 다닐 때마다 물건을 다 갖고 다녀야 되는데 특히 어떻다? 특히 엄마는 자신들의 어린 아기를 이제 업고 다녀야 했다. 업어야 했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결과 hunter gatherer 엄마들은 자, every 4 years or so, 대략 한 4년마다 only one baby, 딱 한 명의 아기, 딱 하나의 아기만 가질 수 있었다. 자, 분사구문입니다. hunter gatherer 엄마들은 거의 매한 4년 정도마다 한 명의 아이만 가질 수 있어서, 자, 원인, 결과, spacing their births, 그들의 탄생, 그들의 출생이, 그들의 이제 여기서는 그 출생이라고 하지 말고 뭐랄까, 그 출산, 그렇지. 그들의 출산 사이사이에 공백을 두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스페이스는 명사로 공간, 공백이니까 동사로는 공백을 두다가 되는 거야. 사이사이에 공백을 두다는 거야. 사이사이에 공백을 두다. 자, hunter gatherer 엄마들은 매 한 대략 4년 정도마다 한 명의 아이만 가질 수 있어서 그들의 출산에 공백을 두었다. 여기서 대한 엄마입니다. 엄마. 이 엄마들 자신들의 출산에 공백을 두었다.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이 never had to carry more than one child at a time. 자, 한 번에 한 명 이상의 아이를 업을 필요가 절대 없도록 그들의 출산에 간격을 두었다. 공백을 두었다. 사이사이에. 여기까지 되겠지? 자, 반면에 농부들은 could live in the same place year after year. 자, 매년 같은 장소에 살 수 있었지.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 뭐에 대해서? 어린 아이를, 자, 먼 거리를, long distances, 먼 거리를 이제 수송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먼 거리를 옮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The societies that settled down in one place. 자, 한 장소에 정착한 사회들은, 이게 사회들이고, 자, 요렇게 되니까 농부들이 어떻다? Were able to shorten the birth intervals. 그들의 이제 출산 간격을 단축할 수 있었겠지. 자, 어린아이를 먼 거리를 transport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장소에 정착한 사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다? 그들의 출산 간격을 shorten 할 수 있었다. 4년에서 대략 2년으로 from 4 years to about 2. 자, 이게 뭘 의미했냐? 출산 간격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었냐? That each woman, 각 여성이 could have more children than their hunter-gatherer counterpart. 그들의 이제 수렵 채집인 counterpart보다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뜻했고, 그래서 그게 뭐를 초래했다? 뭐를 낳았다? 어떤 결과를 낳았다? result in이지. 어떤 빠른 인구 성장을 낳았다. 빠른 인구 성장으로 이어졌다. 이제 농경 공동체에서. 요거는 당연히 뭐 led to, 지금 과거형이니까 led to로 바꿀 수 있겠지. 빠른 인구 성장으로 이어졌다. which는 앞문장 전체일 거고, 여기 각 여성이 hunter gatherer counterpart보다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했고, 이것은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빠른 인구 성장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카운터파트는 뭐냐면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A 고등학교의 1학년 3반에 31번이야. 1학년 3반에 31번. 그러면은 B 고등학교의 1학년 3반에 31번이 A 고등학교 1학년 3반 31번에 B 고등학교 카운터파트인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혹은 A 고등학교의 1학년 3반에 31번에 A 고등학교 2학년 카운터파트는 2학년 3반 31번인 거지. 이런 식으로 딱 서로 대응이 될 수 있는 거, 그게 카운터파트입니다.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딱 대응되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카운터파트라고 썼습니다. 자, 지금 봐봐. 여기서 빠른 인구 성장을 낳았지. 빠른 인구 성장으로 이어졌지. 그 다음, 자, 이런 늘어난 인구는 사실은 뭐였다? Agricultural societies, 농경 사회에게 아주 유리한 점이었다. 왜냐하면 농경은 많은 양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늘어난 인구는 뭐였다? 농업 사회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었다. 순서가 쉽게 되지. 자, 39번 주제. 유년기는 동물들이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통해 문화의 진화 또한 촉진한다. 자, 이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자, 유년기, 어린 시절이지. 그 시간은 한마디로 적응기인 거지. 동물들이 그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해주고, 자, 이 유년기에 이렇게 적응하는 방법을 배운 거는 타고난 게 아니라 거의 부모한테 배운 거겠지. 자, 배웠으니까 배운 거는 문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유년기 동안에 부모한테 문화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배운 것을 통해서 문화가 이루어지겠지. 왜냐면은 그 유년기에 배웠던 것들을 또 그 이제 동물들이 성장해서 또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식들한테 전달해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문화의 진화 또한 촉진한다, 이건 거지. 다시, 유년기는 동물들이 이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를 통해 문화의 진화 또한 촉진한다. 자,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어린 아이로서의 시간이니까 유년기입니다. 요거 합쳐서 유년기를 보내는 것은 동물들이 뭐 하게 해준다? 그들의 환경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해준다. 자, 이런 유년기가 없으면 동물들은 하드웨어, 여기서 하드웨어는 사실상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신체. 한마디로 배운 게 없으면 몸빵 해야 된다, 이건 거지. 동물들이 더욱더 완전히 하드웨어에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덜 flexible 하다. 자, flexible은 어쨌든 less는 아까 거의 not에 가깝댔지. 그러니까 자, 동물들이 거의 하드웨어에만 거의 완전히 의존해야 돼서, 그래서 별로 융통성이 틀림없이 없다, 이 말이지. 이 must be인 거다. 그래서 틀림없이 융통성이 낮을 거다. 별로 없을 거다. 왜냐면은 뭔가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냥 원래 몸에서 타고난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드웨어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지. 자, 요게 이제 철새입니다. Migratory bird species. 자, 철새 종들 사이에서는 those that are born knowing how, when, and where to migrate. 자, 요 knowing은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서 태어나는 철새들이야. 뭐를? 자,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디로 이주해야 할지를 알고서 태어나는 그런 종들은, 그런 철새 종들은, 즉 어떤 종들? Those that are migrating entirely with instructions they were born with. 자, 이렇게 돼서 그들이, 자, 여기 태어났다지, with, 갖고서 태어난 어떤 지표들, 지시들. 그들이 애초에 갖고 태어난 지시사항들, 한마디로 DNA에 그냥 새겨진 것들, 이걸 말하는 거지. 그들이 갖고 태어난 그 지식만 가지고, entirely with니까 entirely는 전부지, 완전 그들이 갖고 태어난 그 지시사항들만 갖고서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이제 철새 종들이지. 얘네가 뭐다?
즉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디로 이주해야 할지를 알고서 태어나는 그런 철새종들은 이 말이지. 이런 종들은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때로 have various inefficient migration route. 매우 비효율적인 이주 루트를 갖고 있다. 얘네들은 자, 왜 비효율적이냐면은 그냥 이제 얘네들이 쭉 DNA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주해야 하는지를 전달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DNA를 통해서다. 그러니까 DNA는 자주 변하지 않겠지. 돌연변이가 뭐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DNA는 자주 변하지 않는데 그동안에 자연 환경은 엄청나게 변했겠지. 근데 원래 가던 길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비효율적인 마이그레이션 루트일 경우가 더 높겠지. 자, 계속 이 새들입니다. 계속 이 철새종들, 어떤 철새종들? 이미 DNA에 다 갖고 태어난 그런 철새종들. 철새종들은 자, knowing how to migrate. 이주하는 법을 알고서 태어나는 철새종들은 이런 철새종들은 쉽게 적응할 수 없다. 왜? DNA는 이주하는 법을 자식한테 전달하는 도구가 뭐야? DNA지. DNA는 자주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당연히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제대로 적응할 수 없겠지. 자, 그래서 봐봐. 호수가 말라 삐뚤어지거나 숲이 농지가 되거나 또는 기후 변화가 자, breeding grounds, 서식지지. ground가 땅입니다. 그러니까 breeding ground, 서식지야. 서식지를 farther north, 더 멀리 북쪽으로 pushes, 밀어 올리더라도 왜? 기후 변화는 지금 기후가 따뜻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조금 추운 기후에 사는 종들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그걸 말하는 거지. 자, 기후 변화가 번식지를 breeding site, 서식지를 breeding grounds를 좀 더 북쪽으로, 더 멀리 북쪽으로 밀어 올리더라도 그럴 때 그런 새들, 어떤 새들? that are born knowing how to migrate. 이주하는 법을 알고서 태어나는 그런 철새종들은 keep flying, 계속 그냥 날아가기만 해. 뭐에 따라서, 뭐에 의해서? 옛 규칙과 지도에 의해서 그냥 계속 날아가기만 하는 거지. 옛날에 DNA에 새겨진 대로 그대로 계속 하기만 하는 거야. 자, 지금 요 3번부터 5번까지가 지금 철새종의 사례입니다. 철새종의 사례. 그러니까 2번이 철새종에 대한 일반 문장, 그 다음에 2, 4, 5가 철새종에 대한 예시지. 자, 철새종은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전수받는 게 없는 거야. 자, 이렇게 어린 시절이 없으면 동물들이 뭐 해야 된다? 하드웨어에만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less flexible 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예시로 철새종들은 애초에 뭘 이제 알고 태어나? 이주하는 법, 방식, 그 다음에 뭐 방향, 시기, 그런 걸 다 알고 태어나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애초에 지네들이 갖고 태어난 지시사항을 갖고서 완전히 그것만 갖고서 이주하는 새들인 거지. 그런 새들은 때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이주 루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쉽게 적응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적응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환경이 변해도 그냥 원래 규칙대로 그냥 날아가는 거야. 자, 이거랑 비교해서 by comparison, 이거랑 비교해서 birds with the longest childhood. 자, 가장 긴 어린 시기, 유년기를 가진 새들은, 그리고 또 어떤 새들? Those that migrate with their parents. 부모랑 함께 이주하는 새들은 tend to have the most efficient migration route. 가장 효율적인, the most efficient migration route. 가장 효율적인 이주 루트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tend to do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지. 자, 왜 얘네들이 가장 효율적인 이주 루트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냐? 어린 시기가 유년기가 뭐를 용이하게 해줘? 용이하게 하다, 촉진하다 이 말이야. 자, pass on이 뭐뭐를 전달하다라서 동명사로 쓰고 그리고 이 앞에다가 the를 붙여서 이 passing on이 동명사에서 진짜 완전히 명사가 돼버린 거야. 자, 단순 동명사는 뒤에다가 목적어를 바로 써도 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 없다고 치면 이게 없어도 되는 거지. 그러면은 문화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자, 동명사 앞에 더가 붙잖아. 그러면 얘는 아예 완전 명사가 돼버려. 자, 그러면은 바로 뒤에 목적어를 못 쓰고 요렇게 쓰고 목적어를 써줘야 돼.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자, 유년기는 문화적 정보의 전달을 용이하게 해주고 그리고 문화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유전자보다. 자, 당연히 유전자는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뭔가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서 유전자가 발전하는 거. 그게 몇 세대에 걸쳐서 혹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벌어지잖아. 근데 문화라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 왜?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걸 말하는 거야. 자, 유년기는 자, 문화적 정보의 전달을 아주 용이하게 해주고, 그리고 문화라는 건 애초에 유전자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년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flexibility를 제공할 수 있는 거다. 자, 문화적 정보는 빠르게 전달도 되고, 그다음에 발전도 빠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 뭐냐, 부모 세대에서 혹은 자식 세대로 넘어갈 때 그때 뭔가 환경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 환경에 이제 그 세대가 적응을 할 것이고, 그 적응한 거를 가지고 또 자기 자식 세대들한테 물려주겠지.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년기가 플렉서빌리티를 제공한다. 어디에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리고 여기 문법적인 사항 하나 봅시다. 지금 여기 이렇게 얇은 글씨, 굵은 글씨인데, 이 굵은 글씨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건 생략이 되어 있는 거다. 요거는 본문에도 있는 거야. 자, 똑같이 those that are born knowing, 알고서 태어나는 그 철새들. 요것도 알고서 태어나는 철새들. 요것도 알고서 태어나는 철새들. 자, 여기서는 지금 뒤에 분사니까 앞에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이게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지.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는 합쳐서 생략할 수 있지. 반드시 두 개 합쳐서 생략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 괄호를 쳐놨습니다. 여기는 원래 없고 4번에서는 여기까지. 자, 40번 주제. 자, 디지털 프로젝트는 포용적인 디자인을 채택하여 장애인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거 오타네. 충족시켜야 한다. 자, 디지털 프로젝트는 포용적인 디자인, 그러니까 inclusive design을 채택해서, inclusive 단어 한번 써볼까? inclusive한 디자인을 채택해서, adapt지 옵니다. adapt, 채택하여 장애인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 자, 지난 이제 몇십 년간의 over, 걸쳐서 학자들이 표준을 개발해 왔어. 뭐에 대한 표준? 이렇게 항상 덩어리입니다. standard for how best to create, organize, present and preserve digital information. 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게 공통의 목적어다. 디지털 정보를 이제 가장 잘 만들어내고 정리하고 제시하고 그 다음에 보존하는 방식, 그 방식에 대한 표준을 개발해 봤어.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organize하고 어떻게 present 제시하고 어떻게 가장 잘 보존해야 할지, 그거에 대한 스탠다드를 학자들이 개발해 왔어. 자, what has remained neglected for the most part, however. 하지만 자, 한마디로 학자들이 엄청 노력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표준을 개발해 왔는데, 1번 문장은 그런 말이다. 학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디지털 정보를 하여튼 처리하기 위한, 잘 처리하기 위한 표준을 쭉 개발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경우에 경시된 채로 남아있는 것이, 한마디로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인 거지. 경시된 채로 남아있는 것은, remain 뒤에는 형용사를 써야 된단 말이지. 그 형용사 대신에 지금 분사를 쓴 거야. 과거 분사. 대부분의 경우에 경시된 채로 남아있는 것은 뭐다? On the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니즈다. 한마디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단 말이야. 이런 표준을 만들 때 학자들이. 자, 여기 보통 요거 조금 신경 씁시다. 여기 당연히 is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 자, 왜냐면은 what이 주어일 때는 기본적으로 동사가 is야. 단수 동사로 반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는 왜 R을 썼냐? 그냥 이건 필자가 R을 쓴 거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자면 얘는 이제 문제로 내면 안 돼. is를 쓴다고 이게 틀린 게 아니거든. 자, what을 주어로 쓸 때는 자, 뭐뭐 한 것은 바로 뭐뭐다. 이런 식이겠지.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사는 주어에 맞추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what에 맞추면 이건 is가 맞는데, 왜 이 사람은 R을 썼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요 뒤에 나오는 보어가 무조건 복수라고 생각한 거야. 요럴 때는 R을 써도 돼. R을 써도 되는 거다. 이게 주어가 what인 경우만 그렇다. 주어가 what인 경우에는 is로 받는 게 일반적인데, 보어가 무조건 복수다라고 필자가 확신할 경우에는 R을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R을 쓴 게 맞는 거야. 틀린 게 아닌 거다. 실제로 여기 복수를 써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is라도 이게 틀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문제로 내면 좀 그래. 아무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경시된 채로 남아있는 게 뭐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니즈다. 그 결과 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니즈가 경시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Many of the otherwise most valuable digital resources are useless. 자, 여기서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인데 장애가 없다면이란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즉 장애가 없다면. 자, 장애가 없다고 치면 가장 valuable한 디지털 자원들 중 다수가 쓸모가 없다. 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니즈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경시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없으면 되게 괜찮은 건데, 자, 장애가 없으면 되게 괜찮은 건데, 그 장애가 없으면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디지털 자원들, 그런 자원들이 누구한테 소용이 없어? 어떤 사람들? For people who are deaf. 이제 귀가 들리지 않거나 청각 장애가 있거나 혹은 듣는 게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useless하다. 누구한테뿐만 아니라 for people who are blind. 이제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시력이 낮은 사람들 혹은 특정 색깔을 distinguish,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as well as 뿐만 아니라 이제 청각 쪽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원래라면 되게 좋은 그런 가치 있는 디지털 자원이 쓸모가 없다. 자, 수고 좀 봅시다.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랑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비동사, 형용사, of 100% of는 아니지만 다른 전치사일 수도 있다. 하여튼 요거를 마치 동사 하나처럼 취급하는 거다. 니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이런 걸 거야. be proud of.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지. 자, 이걸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라는 만약에 동사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지. 마치 동사 하나처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be hard of. 뭐뭐가 어렵다. 뭐뭐가 힘들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청각장애가 있거나 혹은 are hard of hearing. 듣는 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장애가 없으면 되게 좋은, 되게 valuable한 그런 디지털 자료에 많은 것들이 쓸모가 없을 거다. 왜냐면 대부분의 디지털 자료는 눈으로 보는 걸로 돼 있으니까 혹은 청각으로 듣는 걸로 돼 있으니까 유튜브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지. 자, while professionals working in educational technology and commercial web design. 자, 교육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상업용 웹 디자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상당한 진보를 이루어 왔지만 뭐에 있어서 그런 사용자들, 즉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의 니즈를 in meeting,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significant progress, 상당한 진보를 have made, 이루어 왔지만 some scholars creating digital projects, 디지털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일부 학자들은 all too often, 전부 너무 자주 fail to take these needs in account, 이런 니즈를 고려하지 못한다. 자, fail to do, 뭐뭐 하지 못하다. take something into account, something을 이제 고려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를 합치면은 fail to take these needs into account. 이런 니즈를 고려하지 못하다가 되겠지. 자, 이런 디지털 프로젝트를 창조하는 일부 학자들이 이런 니즈를 take into account, 고려하지 fail to 못한다. 자, 이렇게 이 장애인들의 니즈를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would be much improved. 많이 개선될 거다. 자, would입니다. 가정법이지. 과거형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인 거야. 자, 이런 상황이, 이런 장애인들의 니즈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개선될 텐데 말이지, 많이 개선될 거다. 만약에 더 많은 프로젝트가 어떤 아이디어를 포용하면, 자, 포용하다, embrace, 포용하다 혹은 수용하다, accommodate, 수용하다겠죠. accommodate, 수용하다. 이것도 수용하다고. 자,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수용하면 이런 상황이, 장애인들의 니즈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많이 개선될 거다. 자, 이제 아이디어의 내용만 잘 봅시다. 어떤 생각을 수용해야 하냐면 요 that은 이제 이 that 뒤에는 아이디어의 내용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that은 동격 접속사야.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가 아이디어의 내용입니다. 다시 이 that 뒤에 we should부터 여기 without까지가 아이디어의 내용이야. 아이디어의 내용을 이 that을 딱 붙여주고 채워주기 때문에 얘는 동격 접속사야. 자,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수용하면 이런 상황이 개선될지 봅시다. 자, 요 분사구문까지 고려한다. 분사구문은 보통 뭐다? 인과. 자, 여기 먼저 봅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자. 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서 보장할 때, 우리가 항상 뭔가를 염두에 두고서 대야를 보장한다는 아이디어.
다시 우리가 항상 뭔가를 염두에 두어서 that year를 보장한다는 아이디어를 더 많은 프로젝트가 수용할 때 이렇게 되겠지. 자, 요 구조를 보고 여기 다시 봅시다. 자, 우리가 항상 뭐를 염두에 둬야 돼? 가장 큰 가능한 어디언스를 염두에 두어서 이렇게 되겠지. 지금 여기 we should always keep 요 부분이 원인, 분사 구문이 결과, 이 인과 관계. 자, 이 원인이 이런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수용할 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어디언스라는 단어를 봅시다. 자, 어디언스는 이제 다 받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연설을 해. 그러면 어디언스는 청중이 되는 거지. 내가 작가야. 그러면 어디언스는 뭐가 된다? 독자가 되는 거지. 혹은 영화야. 그러면 영화 관객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어디언스는 혹은 TV 프로그램이야. 그럼 TV 시청자인 거지. 라디오야. 그럼 라디오 청취자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언스라고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그 어떤 디지털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언스인 거지. 그래서 가장 큰 가능한 어디언스라고 하면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까지 다 어디언스로 포함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자, 우리가 항상 그 가장 큰 가능한 어디언스를 다 염두에 두어서 뭐 할 때? 우리가 디자인 결정을 할 때, 한마디로 디자인을 만들 때 가능한 한 큰 어디언스를 다 염두에 두어서 뭘 보장한다는 생각, 우리의 최종 상품이 as well as those without. 여기는 장애인 거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 without 뒤에 없는 게 장애야. 장애가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those with disabilities.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nids에도 봉사를 한다. 이런 니즈도 도와준다라는 것을 보장한다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지. 오케이. serve는 어떤 니즈를 여기서는 충족시키다라고 해도 됩니다. 충족시키다라고 해볼까? 자, 다시 내용. 어떤 아이디어냐? 우리가 항상 가장 최대한의 그런 어디언스를 염두에 두어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때, 디자인 결정을 할 때 최대한의 어디언스를 염두에 두어서 우리의 최종 상품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니즈도 충족시킨다는 걸 보장한다는 그런 생각을 포용해야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더 많은 프로젝트가 수용할 때, 포용한다면 이런 상황이 개선될 거다. 자, 문장 이해됐지? 이거 마지막 문장이었어. 자, 요약문, 이거 꼭 외웁시다. Summary. The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needs는 have often been overlooked in digital projects. 디지털 프로젝트에서 자주 간과되어 왔는데 이는 could be changed. 바뀔 수도 있다. by adapting an inclusive design. 자, 포용적인 디자인을 채택함으로써 이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inclusive, 당연히 include에서 나온 거겠지. 반대말은 자, 동사는 exclude겠지. 배제하다. 당연히 형용사는 exclusive겠지. 배타적인입니다. 배타적인, 배제적인. 헷갈리지 말고 inclusive, 포용적인 디자인. 오케이, 여기까지.